이 의견 좀 봐주세요 하고 캔바가 글도 써주거든요. 제가 여기서 산책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우와 너무 신기해요. 정말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하다의 이우연입니다. 제가 지금은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 직장을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녔었거든요. 처음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팀장까지 달았었는데 이런 직장 경험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토대로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한 꿀팁들을 싹 모아왔습니다. 캔바가 그냥 초보자용 디자인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오산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디자인이 예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팀원들과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추렸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7가지만 써도 칼퇴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캔바 코드는 개발팀도 놀랄 거예요. 자, 그럼 메모장 준비해 두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퇴를 향해 고고! 첫 번째 기능은 캔바 폼을 활용한 취합 자동화입니다. 매주 금요일 되면은 이제 업무한 것들 싹 취합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씩 걸리거든요. 누구는 카톡으로 보내고 누구는 이메일로 캡처본 보내고 심지어 엑셀로 자기 맘대로 양식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옥의 루틴이에요. 이렇게 말 안 듣는 팀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캔바 폼이 있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업무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캔바 홈에서 웹사이트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카테고리 둘러보기 밑에 보시면은 양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양식, 뭐 교육용 이벤트 이렇게 다양한 폼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비즈니스 양식 그리고 뭔가 이렇게 컬러풀한 거 하나 골라볼게요. 그리고 이 전체 페이지의 크기를 아래로 조금 늘려주고 폼도 큼직하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회사 업무에 맞게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 팀 선택, 업무 진척도 이렇게 좀 내용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헤더 텍스트나 바닥글 이런 것들도 다 수정하실 수 있고요. 캔바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응답자의 이름도 바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주간 업무 취합으로 변경하고 버튼명은 제출하기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질문에 팀원들이 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폼을 누른 상태로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름 옆에 점점점을 누르시면은 필수 입력 질문으로 설정하는 곳이 보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필수 입력 질문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도 제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을 깔끔하게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캔바 폼에는 다양한 답변 양식들이 있거든요. 체크박스나 투표,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 이런 질문들을 본인 업무에 맞게 커스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웹사이트 게시라는 버튼이 보여요. 그러면은 웹사이트 게시를 눌러주시고 사이트 주소는 오늘 날짜로 해주면 다음에 찾기가 쉽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사이트로 게시를 하고 나면은 이 URL만 있으면 모든 팀원들이 접속해서 모두 여기 시트에 들어와서 주간 업무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실제로 볼까요? 이렇게 응답 시트가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름, 내 팀 선택, 업무 진척도, 컨디션 이렇게 누르고 제출하기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서 보느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폼을 누른 상태로 상단에 답변을 클릭해 보시면요. 모든 응답을 볼 수 있는 시트 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트 링크를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폼처럼 타임스탬프와 응답자 이름, 팀, 주요 이슈, 업무 진척도, 컨디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웹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로 보호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밀번호와 웹사이트를 우리 팀원들한테만 공유하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 주에도 또 쓸 수 있고 약간 변형해서 월말 보거나 회사에서 이벤트나 워크샵 있을 때도 각자의 의견들을 이렇게 편하게 시트를 만들어서 취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웹사이트 자체의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폼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 회사만의 브랜드를 가진 상태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능은 PPT와 캔바 시트 연동입니다. 어제 분명히 보고서를 다 만들었는데 오늘 숫자가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차트 20개, 30개 이거를 다 언제 수정하고 있고 데이터 언제 다 바꾸고 있냐고요. 근데 캔바는 PPT도 엄청 만들기 쉬웠었는데 이제 엑셀 시트까지 생겨서 PPT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캔바 시트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식하고 함수도 다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엑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캔바에 가져올게요. 엑셀 시트를 업로드하면 바로 캔바 시트로 이 데이터들이 연동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검색해서 템플릿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가 필요한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편집을 누른 후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바 시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연결 이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럼 방금 전에 업로드했던 엑셀 샘플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주고 내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캔바 PPT에 있는 차트가 캔바 시트에 방금 넣었던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바에서 PPT를 이렇게 편하게 템플릿으로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각자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엑셀을 업로드하고 데이터 연결만 하면은 이제는 캔바 시트에 있는 숫자만 바꾸면 PPT에 있는 숫자들도 모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파워포인트랑 엑셀에서도 서로 이렇게 데이터 연동이 됐었는데 그 기능을 똑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캔바 시트에는 AI를 활용한 스마트한 기능들도 많으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기존에 엑셀에서 쓰시던 다양한 함수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매직 포뮬러로 내가 그냥 프롬프트처럼 말만 써도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시트를 채워주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하고 빠르게 시트와 PPT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엑셀을 그래도 10년을 넘게 썼는데 아직도 완전 왕초보 수준이거든요. 근데 캔바 시트에는 매직 포뮬러나 함수에 대한 설명도 완전 초보자용으로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PPT랑 엑셀 쓸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셨던 분들은 캔바에 있는 PPT 템플릿과 캔바 시트 연동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업무가 편해지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세 번째 기능은 PPT 웹사이트로 게시하기 기능입니다. 회의 끝나면 자료 공유해달라는 말만 100번씩 듣잖아요. 근데 이거 메일로 보내면 용량 초과, 또 PDF 변환 안 하면 폰트가 보인다, 깨졌다, 데이터가 바뀌면 또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들 다양하게 있으셨을 텐데요. 캔바에서 PPT를 작업하시면은 웹사이트로 게시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데이터 이런 것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만든 PPT 하나를 들고 왔고요. 너무너무 쉽게 이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고 모두 보기를 누른 다음에 웹사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도 내 맘대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PPT02 이 상태로 게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PPT를 웹사이트로 게시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방금 전에 보던 PPT를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똑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심지어 UI도 이렇게 다음 장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애니메이션도 모두 적용된 상태로 웹사이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만 공유하면 누구나 이 PPT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보안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웹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제목 부분도 수정을 해서 11월 월말 보고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이 그래프 모양 분석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떤 사이트에서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도 정말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는 PPT 하나만 만들었을 뿐인데 웹사이트까지 같이 만들어버린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는 걸 추천드리냐면요. 신입사원 교육하실 때 교육 자료들 관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PPT를 웹사이트로 게시해 놓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은 디자인 편집을 통해서 이 안에 내용들을 일부 변경하고 다시 게시하시면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항상 최신의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제품 카탈로그 같은 거 영업팀한테 너무 중요한 자료잖아요. 그런 거 신상품 생길 때마다 PPT 새로 만들어서 또 파일로 저장하고 보내고 하지 마시고 웹사이트로 게시하셔서 항상 새로운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은 화이트보드를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리모트로 우리 회사 사람들이나 다른 회사 사람들과 일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줌이나 화상회의로 회의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이 없다는 느낌을 받아서 혼자 떠들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캔바의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서로 의견도 다양하게 피력할 수 있고, 제 화면 보이시나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캔바 메인에서 화이트보드를 새로 만들어주고요. 화이트보드는 엄청나게 넓은 아이디어 보드고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템플릿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킥오프 미팅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면 템플릿의 경우 왼쪽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커서도 보이고요.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부착해서 아이디어를 나중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S를 누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새로 생기고요. L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상단에 있는 선끝 바꾸기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도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슬러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추천 작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매직 라이트로 글을 쓰실 수도 있고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나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댓글을 누르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댓글을 달거나 멘션해서 이 의견 좀 봐주세요 하고 이용자한테 업무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할당받은 이용자한테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소에서 양식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간단한 투표 같은 걸 여기에서 바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여기서 누르는 게 보이고 답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투표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안에서 의사결정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화이트보드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내용들을 적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정리를 하실 때에는 상단의 크기 조정에 들어가시면 더욱으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킥오프 미팅이란 제목으로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런 문서 모드로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화이트보드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AI로 요약이 되어서 회의록처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화이트보드에 들어갔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과 확정된 내용들이 이렇게 문서화되어서 완료가 됩니다. 화이트보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마음껏 쏟아붓고 정리는 AI가 똑똑하게 해주니까 정말로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대량 생산 기능입니다. 자, 우리 명함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 명함을 설마 손으로 직접 일일이 다 만드실 건가요? 명함이나 SNS 콘텐츠, 이런 대량 생산이 필요한 콘텐츠들을 위해서 대량 제작 기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쁜 명함 템플릿을 하나 찾아볼게요. 상단에서 템플릿 고른 상태로 명함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깔끔한 거 마음에 드니까 요거 선택해 보고요. 자,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를 눌러볼게요. 왼쪽에서 앱을 누르신 다음에 대량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대량 제작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걸 클릭해 주고요. 데이터 소스 선택에서 시트를 클릭해 줄게요. 여기에서 이 명함에 들어갈 정보들을 엑셀로 모아놓은 걸 불러와 주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이름, 직책,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시트로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해서 불러와 볼게요. 작업에 들어가서 빈 셀 채우기를 해줄게요. 캔바가 글도 써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다시 아까 명함 템플릿으로 돌아와서 시트, 방금 전에 만든 요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요소를 데이터에 연결하기라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럼 자, 이름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데이터 연결, 이름, 밑에 있는 직책 부분은 데이터 연결, 직책,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21명의 데이터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도 21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볼게요.
정말 이거 직접 하려면은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오래 걸리고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자, 이렇게 디자인 추물하게 생성을 했더니 지금 1분도 안 걸려서 내 프로젝트에 저장되었다는 위에 알림이 떴고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줄게요. 대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지금 21페이지가 짜라라란, 제가 엑셀에 넣었던 데이터대로 21개의 명암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몇십 초 만에 제가 명암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명암 1000개여도 저 1분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 시트는 공동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이 시트에 접속해서 나의 정보랑 전화번호 넣으라고 사람들한테 링크만 보내줘도 됩니다. 이렇게 대량 제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명함 만드실 때 꼭 써보시길 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카드 뉴스 같은 거 작업하실 때도 예쁜 템플릿 하나 가져오셔서 제목과 본문 그리고 들어갈 내용들 시트에 정리해 주신 다음에 데이터 연결하고 대량 제작하시면은 한 달치, 두 달치, 아니 1년치 카드 뉴스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자동화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량 제작 꼭 한번 써보세요. 6번째 기능은 AI로 만드는 자동 PPT입니다. 자, 이 AI 자동 PPT는 내가 엄청나게 힘을 줘서 만드는 PPT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한 장짜리 보고서나 아주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PPT,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때 AI한테 모든 것들을 시켜서 만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방법인데요. 캔바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캔바 AI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프롬프트에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넣어줘야 AI가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넣어서 여기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어떤 스타일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저는 디지털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갈 거고 페이지 수는 짧게 1에서 5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게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근데 지금 만들어준 게 영어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어로 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변경해줘 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국어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페이지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페이지별로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에서 제가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지금 캔바의 생각들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섹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디자인 생성을 눌러볼게요. 자, 지금 시안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있는 요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캔바 편집기 사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한 2줄 작성해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토대로 6페이지짜리 깔끔한 PPT를 얘가 제작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뭐 폰트 같은 거 제일 많이 쓰이는 폰트로 좀 변경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에 변경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철자 수정, 어조 변경, 텍스트 변환 이런 것들도 요소 위에 뜨는 요 반짝반짝거리는 매직 라이트 버튼만 누르시면 다양하게 변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일일이 만들기 귀찮을 이런 타임라인도 만들어줬고요. 주요 지표들을 숫자로 큼직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장표도 만들어줬고 약간 유튜브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도 생성을 해줬네요. 이렇게 AI로 그냥 프롬프트 몇 줄만 넣으면은 커피 한 모금 하는 동안 PPT가 싹 만들어지는데 10장짜리 보고서도 진짜 3분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일일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귀찮았던 레이아웃들도 알아서 잡아주니까 빠른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능은 캔바 코드로 프로토타입 만들기입니다. 왜 우리 앱 같은 거 실제로 좀 대략적으로라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개발팀 기다리다가 한 달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많은데 간단한 앱이나 웹사이트 만들려도 진짜 개발팀은 일정이 항상 빠듯해서 거기다가 뭐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직접
직접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캔바에는 캔바 코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코딩 없이 노코드로 웹앱을 만들 수 있는 빌더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캔바 시트랑 연동이 되어서 데이터도 쌓이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캔바 홈에 들어가서 캔바 AI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밑에 뭐 무슨 게임 만들기, 시뮬레이터, 뭐 카운트다운 타이머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캔바 코드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1차로 나온 것 보니까 산책 시작 버튼이 있고 산책 끝내기 버튼이 있어요. 1차 시안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부족한 것을 다시 왼쪽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강아지 이름 적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2차 버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버전 2를 봤더니 훨씬 더 강아지 귀여운 아이콘도 생겼고 산책 시간도 잘 보이고 시작, 끝내기 버튼도 잘 보이게 되었네요. 저 이거 마음에 드니까 이 상태에서 디자인의 사용 버튼을 눌러주고 웹사이트로 게시를 해줄게요. 웹사이트 편집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꾸미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배경화면에 맑은 구름도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요. 그냥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하고 혹은 이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 웹사이트에 그대로 게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주소도 도그워크로 바꿀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게 핸드폰 앱처럼 이렇게 사이트로 게시가 되었고요. 제가 여기서 산책 시작 버튼을 눌렀더니 산책 시작 타이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산책 끝내기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이 산책 기록이 시트에 저장되었다는 그런 알림이 뜨네요. 자, 캔바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제가 핸드폰이랑 PC로 했던 기록이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볼게요. 디자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방금 전에 이 앱 부분 클릭해주고 상단에 데이터를 들어가서 강아지 산책 타이머 코드 데이터 클릭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된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유 아이디, 그리고 펫 네임,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몇 초 동안 진행을 했는지, 이 기록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캔바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캔바 코드가 이제는 캔바 시트하고도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기록을 볼 수도 있고 나의 데이터들을 계속 누적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시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게 피드백 받기 같은 란을 넣으시거나 이 프로토타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걸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실제 서비스나 제품이 나왔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겠죠. 개발팀하고 의사소통하기도 좋고요.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장인들을 위한 7가지 기능, 그것도 완전 스마트한 기능들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7가지 기능 중에 하나만 써도 일주일에 몇 시간은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야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칼퇴하시고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능 꼭 써보시고 어땠는지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제 채널에 조회수는 엄청 높은데 구독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발 구독 좀 해주고 가세요. 캔바는 디자인 툴이 아니라 진짜 업무도 혁신적으로 빠르고 쉽게 해주니까요. 숨어있는 기능들 잘 파헤치셔서 오늘도 칼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일찍 퇴근하시고 다음에 또 우연하게 만나요. 바이바이. 우연하다 우연하다 이 우연이 날 미치게 해